예, 이번 시간에 연구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서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 개발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381페이지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범위가 있습니다. 자,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하고 있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교재 중간에 보시면 일반적인 관리 활동과 관련되는 부분, 지원 활동, 그 다음에 시장 조사와 판촉 활동, 품질 시험, 정보 수집 활동, 뭐 이러한 비용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별표 6에 있는 내용들을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연구개발 쪽에 있는 자체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진흥 등을 위해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 서비스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 관련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 부분, 법인세법 20조 1항에 따른 성과급, 이 부분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퇴직금 상당액에 해당되는 우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 부분은 세액공제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적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인건비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는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인건비는 제외합니다. 담당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382페이지에 다합원에 보면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는 금액, 이것도 연구개발비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연구개발비나 인력개발비에 대한 별표 6에 대한 내용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요건에 맞는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83페이지에 중간에 있는 표입니다.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기업 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인정받는 경우로서 신고일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5월 7일 날 연구소를 신고하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5월 7일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부설 연구소나 전담 부서를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확인은 한국산업진흥협회에서 가능합니다. 반드시 연구소 관련해서는 등록증을 확인해 보시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연구소 관련해서 등록을 하고 나면 한 번 등록하면 계속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 적용이 됩니다.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등록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혹시 그 기간을 놓쳤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적용할 때 연구소 관련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신성장 동력연구개발비하고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발생액의 30%, 일반 기업은 해당 연도 발생액 기준으로 30% 또는 추가 공제율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추가 공제율은 20% 플러스 해당 사업연도 수익금액분의 연구개발비 발생액입니다. 발생액에 곱하기 3을 해서 계산한 금액 기준으로 해서 최대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384페이지에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증가 금액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금액 기준으로 30% 적용합니다. 다만 이제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 적용합니다. 그리고 당기 발생액 금액 기준으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을 포함해서 25% 적용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에 3년차 기업은 15%,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4년에서 5년차 기업은 10%, 중소기업 유예기간 5년차 이후에는 8%, 일반 기업은 1% 플러스 수익금액분의 연구인력 개발비 곱하기 2분의 1 해서 최대 3%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385페이지의 기타 사항을 보면 다른 세액공제 및 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됩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규정으로 적용이 못 받을 때에도 5년간 2월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공제 못 받았다라고 하면 10년간 2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에 대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385페이지의 사례 부분입니다.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라라고 하면서 인건비 3천만 원 지출했고 경상연구개발비로 반영되어 있고 인원수 2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에서 중소기업이고 지출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요건 모두 충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죠.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출액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인조정의 공제감면 쪽에 보시면 공제감면 조정세액 1번에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1번에 개정과목 경상연구개발비고 2명의 인건비 3천만 원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증가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6년도부터 13년도까지 당해 연도에 발생된 연구인력 개발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고 증가된 금액 1,000만 원이 발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탭 공제세액 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25%에서 750만 원 계산이 되어 있고요. 증가분에 대해서 50% 적용해서 500만 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세 연도에 공제받을 금액은 둘 중에 큰 금액 750만 원 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750만 원 적용하시면 되는데 오른쪽 끝에 보시면 최저한세 설정 여부가 나옵니다. 중소기업이면 최저한세 제외고요.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하면 최저한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반드시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연구소 전담부서 현황이 있습니다. 자, 연구소 전담부서 현황에 대해서 연구소나 전담부서의 인정일, 취소일, 인력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쭉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연구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서가 있습니다. 인건비 발생, 재료비 발생, 위탁 관련되는 관련 내용들을 쭉 정리를 같이 해서 신고서를 마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서를 작성하신 이후에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번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가 750만 원 반영이 되는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제외되는 부분과 적용 대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는 명세서에서 최저한세 제외로 있기 때문에 제외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탭에 단기 공제 및 2월 공제 쪽에 연구인력 개발비 항목을 찾아서 최저한세 제외 항목으로 찾아서 750만 원을 단기에 공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F6번 최저 배제로 최저한세 적용 배제로 구분 표시하지 않아도 이미 최저한세 배제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389페이지에 공제감면 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입니다. 자,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1번부터 추가납부세액 계산서 6번까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6번까지 항목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공제감면세액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에
뭡니까 일괄 정리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학계표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F12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학계표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저한세 배제되는 감면 적용받은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한세 배제 세액공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750만 원 배제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최저한세 적용 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적용한 게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세액 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는 당연도 공제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당연도 적용했고요. 비과세,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 관련되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제 감면 세액 추가 납부 세액 학계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 학계표에 작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 과표 및 세액 계산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보시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과 최저한세 제외 공제 감면세액 부분이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반영되는 연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 감면세액 및 추가 납부세액 학계표 작성이 우리 세액 조정 계산서에 121번, 123번에 반영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학계표의 내용을 기준으로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농어촌 특별세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농특세 계산할 때, 농어촌 특별세 계산할 때 농특세 과세 대상 감면세액 학계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앞에 있는 학계표 서식에 있는 내용들이 농특세 과세 대상인 부분들은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게 확인해서 농특세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90페이지에 세액공제 감면 신청입니다. 자, 우리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신청하게 되면 세액공제 감면 신청서도 그냥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신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액공제 신청서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우리 공제감면세액 조정 1번에서 공제감면세액 1번부터 추가납부세액 6번까지 있는 내용이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학계표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 이 학계표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신청서나 감면세액 신청서, 세액감면 신청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91페이지에 세액 계산 및 신고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과표 및 세액 계산에 원천 납부 세액 명세서가 있습니다. 원천 납부 세액 명세서는 제가 선납 세금을 설명드릴 때 이미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귀속법인은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당해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92페이지에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 28만 원과 14만 원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선납세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반영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재무제표에서 선납세금을 조회를 해보면 이자소득 관련되는 부분,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 중간연합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간연합을 제외한 이자소득과 관련되는 법인세, 지방소득세와 관련되는 세액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F12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는데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법인세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세가 동시에 불려져 옵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은 배제를 하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 적용하실 때 지방세 납세지 정확하게 등록을 해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가능하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확인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른다면 숫자 9를 10개 등록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등록하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작성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확인하셔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393페이지에 가산세액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부터 시작해서 현금 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불성실 가산세 관련되는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챙겨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정빙불비 가산세 부분입니다. 자, 가산세에 관련되는 부분 보시면 법인조정에서 가산세액 계산서가 있습니다. 이 계산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하면 미제출 가산세, 지출증명서류 관련되는 부분 가산세 자동으로 반영되고 있죠. 자, 이 부분도 영수증 수치 관련되는 부분 설명드릴 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 가산세 정확하게 적용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등도 반드시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가산세 계산 내역에서 반영해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395페이지에 가산세의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보시면 이제 감면되는 규정들이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줍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가산세 감면해 줍니다. 자, 2년 내라고 했는데 감면을 받을 때에는 수정신고가 6개월 내에 오면 50% 감면이 가능하고요. 자, 6개월에서 1년 내에는 20%, 1년 초과 2년 내에는 10% 감면을 해줍니다. 기간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있고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 등의 기한이 지난 후에 1개월 내에 하게 되면 관련되는 가산세가 50% 감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가산세 감면이 적용이 되긴 합니다만은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명세서 작성과 원천징수 납부세액 조정명세서 가산세액 계산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